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지난번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결국 이 영상에서는 이제 드렸던 게 유럽 CPI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부분과 또,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국채 입찰, 2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한 부분이고, 또, 특히나 CPI, 유럽의 CPI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최근에, 시장치 웃도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이 나왔고 인플레이션 우려 그에 따른 테이퍼링의 시기 앞당겨주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성이 생각되면서 증시가 하락이 나온 부분이고 사실 약간 시각을 다르게 보면 그만큼 시장에 레버리지 자금이 맞는 거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요 내용들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유럽 CPI 유럽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오긴 했는데 일단 예측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1.6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0.6이었어요. 근데 정말 동일하게 딱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하락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럽 증시가 뭐 이제 뭐 하락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하던 가운데 이거 조금 높게 나오면 이거 핑계대고 하락하려고 하다가 그냥 부합해서 나왔으니까 하락한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부합한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높아졌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뭐 기사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인플레이션 우려의 일제히 하락이란 표현이 나오고 이렇게 좀 내용이 있어요. 다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차트도 좀 보면 이렇게 다 하락이 했습니다. 특히나 일단은 유럽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이제 뭐 부합을 해서 나오긴 했는데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영국 그 독자의 길을 가기로 한 영국의 경우 이제 따로 이제 경제 지표를 또 발표를 한 게 있어요. 한 게 있는데 바로 RPI라고 해서 소매 물가지수라고 해요. 소매 물가지수. 사실 근데 약간 뭐 소비자 물가지수랑 유럽의 CPI랑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요 영국의 요거는 이제 모기지 이자 지불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도 포함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뭐 그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거의 뭐 비슷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영국의 이 RPI 그래서 소매 물가지수라는 건 이제 전년 대비 예측치가 이제 뭐 2.4였는데 발표가 2.9 나오고 전월 대비해서 0.8 예측이었는데 1.4 발표됐다. 그러니까 다 예측치가 빗나가서 높게 발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뭐 유럽계 뭐 예측치대로 정확히 나오긴 했지만 영국계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그런 게 시장에 영향을 준 거 아니겠냐라고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이제 미국 증시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FOMC 이야기 좀 해볼 텐데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국채 금리가 뭐 치솟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FOMC 이제 의사로 공개를 한 내용에서 계속 다가오는 회의에서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사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약간 그러니까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 한 거잖아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어쨌든 테이퍼링에 대해서 빨리 되는 거 아니냐. 테이퍼링이라는 게 결국에 연준이 이제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푸는 것에 줄이는 거고 그러한 줄이는 게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그냥 이런 말 자체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를 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원론적인 말이잖아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이면에는 또 미국의 주변국의 흐름도 있었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라고 봤을 땐 자, 봅시다. 자, 미국의 주변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캐나다가 있죠. 캐나다 급등. CPI 급등. 캐나다도 어제 CPI를 발표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했는데 얘네가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예측치가 3.2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3.4가 발표했고 3.4가 발표되었고 뭐 이렇게 급등이라고 표현까지도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예측이 0.4였는데 뭐 상승이 나왔다. 0.5로 발표가 됐고 뭐 계절 조정 기준으로는 이제 0.6이 발표가 됐다 상승을 한 거라고 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영향을 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첫 주요국 중 첫 테이퍼링 이미 테이퍼링을 시작한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국채 매입을 주간 이제 40억 캐나다 달러를 하던 것을 30억 캐나다 달러로 이미 출소를 해놓은 상태였고 그런 가운데 여기서 이제 좀 추가로 이런 식으로도 나오니까 옆에 있는 국가에도 좀 영향을 그러니까 뭐 세계 증시가 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관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추가로 이제 미국 이제 뭐 20년물 국채 입찰 같은 경우는 입찰이 생각보다 저조해지면서 이제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 금리가 결정됐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뉴욕 증시는 하락이 좀 이렇게 나왔었고 뭐 그래도 뭐 끌어 좀 땡겨 놓고는 끝나긴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 시간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부분이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 장 마감이니까 요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이슈와 지금 이야기된 부분들 복합적으로 근데 추가로 이제 어제 우리 증시 쉬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일본과 대만 증시가 열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냐? 일본 증시 하락 나왔었고 대만 증시도 보면 소폭이지만 어쨌든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요렇게 돼서 요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시가 갭에 대해서 약간의 하락 내지 뭐 그렇게 어쨌든 미 증시가 좀 끌어놓고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뭐 시가가 그렇게 뭐 썩 뭐 크게 상승하거나 뭐 크게 하락하고 뭐 평소에도 뭐 그런 경우들은 독특한 경우 아닌 이상 적긴 하지만 어쨌든 적당한 수준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월요일 날 중요한 지표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이렇게 오늘 이 영상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도 진행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